안녕하세요. 네이버 글레이스 발표를 트랜스포머 기반의 글로벌 플레이스 매칭 개발기 발표를 맡게 된 고성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OCR을 통해 영수증으로부터 얻은 Place of Interest, 즉 관심이 있는 장소에 대한 매칭 기술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수증과 리뷰를 통해 얻은 메뉴명을 매칭시키는 기술을 소개하고, 세 번째로는 영수증과 리뷰를 통해 얻은 메뉴명에서 옵션들을 추출하는 기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OCR POI 매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OCR POI 매칭에서 죄송합니다. 네, 현재 글레이스 CIC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서 저희 플레이스 AI 팀이 운영하는 서비스 중 하나는 마이플레이스의 영수증 인증 기능입니다. 마이플레이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용자가 방문한 가게의 리뷰를 남기기 위해서는 해당 가게를 방문했다는 내역을 인증해야 하고, 그 수단으로 영수증을 촬영하여 방문 인증을 받고 리뷰를 작성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품질 높은 리뷰를 남기고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가게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를 통해 방문한 장소를 매칭시켜주는 영수증 인증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수증으로부터 가게 상호명, 주소, 사업자 번호 등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옵티컬 캐릭터 레코그니션, 즉 OCR을 통해 영수증 이미지로부터 텍스트로 이루어진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영수증을 잘 찍어주셨다면 OCR API에서 정확한 텍스트들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다 보면 뜻하지 않게 빛번짐이 생기거나 영수증이 구겨져서 촬영되어 왜곡된 형태의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곡된 영수증 이미지가 들어갈 경우 OCR의 인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며, 왜곡된 영수증 이미지로부터 얻은 텍스트에는 오탈자가 포함되고 특정 텍스트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 추출된 텍스트는 등록된 가게 정보와 영수증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노이즈가 포함된 샘플이더라도 저희는 정확한 가게 정보를 매칭시켜주는 것이 이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곡된 영수증 이미지로부터 얻은 텍스트는 오탈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되어 있는 가게가 주소가 빠져 있는 것처럼 영수증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정확한 가게로 매칭시켜줘야 하는 서비스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플레이스 AI 팀에서는 대량의 한국어 콜퍼스로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기반의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인베더로 사용하여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저희 POI 매칭 모델을 발전시켰습니다. 내부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은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텍스트 데이터와 가게 정보의 텍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각각의 텍스트 데이터를 같은 인베더로부터 피처들을 각각 얻습니다. 그리고 두 피처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가깝게 학습되게 되고, 다른 데이터의 피처는 멀어지도록 학습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파인 튜닝된 인베더를 통해 해당 영수증에 새로운 노이즈 텍스트 데이터가 들어와도 여러 가게 정보들 중에 해당 가게 정보와 피처 스페이스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추론하게 되며, 썰처라고 불리는 유사도 계산 모듈을 통해 두 피처 간의 시밀러리티를 통해 높은 컨피던스 스코어를 얻게 될 것입니다. POI 매칭 모델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학습 데이터 구축입니다. 초기에 서비스된 POI 매칭에서 지속적으로 영수증 데이터가 적재되어 왔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하루에도 많은 가게들이 개업하고 폐업하게 되고, 그로 인한 영수증들의 특징도 조금씩 변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영수증 데이터에는 노이즈가 포함된 텍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퍼스트 OCR과 그에 매칭된 POI 인포를 한 페어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영수증으로 처리되고, 추가적인 전처리들을 통해 퍼스트 OCR과 POI 인포를 한 페어로 약 4천만 개의 트레인셋을 구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자 했던 성능 고도화 모델은 슈퍼바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컴퓨터 비전 기반의 딥러닝 분야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한 갈래인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레이블 없이도 데이터셋의 데이터 포인트가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 모델을 학습시켜 데이터셋의 제너럴한 피처를 잘 학습하도록 하는 머신러닝 테크닉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한계는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왼쪽의 귀여운 강아지에서 다양하게 변형된 데이터들만이 포지티브가 되고, 같은 강아지더라도 아래의 까만색 강아지처럼 데이터 포인트가 유사하지 않으면 네거티브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원래 레이블이었던 데이터셋이라면 이를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나온 모델이 슈퍼바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보통 벤치마크는 이미지넷을 사용하게 되는데 각 사진에 레이블링되어 있는 클래스들 그대로 강아지 클래스를 사용함으로써 이 귀여운 강아지에서 변형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같은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도 모두 포지티브로 두도록 학습하는 전략입니다.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트 러닝을 저희 모델에 적용시켜 배치 내에서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하는 가게 정보와 같은 가게 아이디를 갖는 영수증으로부터 얻은 노이즈 텍스트 데이터들은 포지티브로 두고 그 외에 다른 가게 정보의 클래스들은 네거티브로 두는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트 러닝을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능 고도화를 위한 모델은 페어와이즈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트 러닝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저희는 펄스드 OCR과 POI 인포가 한 쌍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좀 더 고수준의 시멘틱 피처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티브 러닝 학습은 두 피처 간의 인배치 내에서 같은 클래스에 대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베더 네트워크 뒤에 두 개의 리니어 레이어를 추가해서 프로젝션된 피처들도 똑같이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하여 리니어 레이어들이 축소된 차원에서도 두 페어의 피처가 가까워지도록 학습합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레이어 이후에 피처들은 페어와이즈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두 개의 유사한 샘플만을 포지티브를 두고 컨트라스티브 러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ZI가 노이즈가 포함된 텍스트 데이터이고 ZI 다시 가계 정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ZJ는 다른 노이즈 텍스트 데이터가 되겠네요. 따라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모텀에는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노이즈 텍스트 데이터가 멀어지고 포지티브에 해당하는 ZI와 ZI 닷은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합니다. 하지만 컨트라스티브 로스에서 고려하지 않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식에서 가계 정보 피처에 해당하는 ZI 닷과 서로 다른 노이즈 텍스트 데이터의 피처 ZJ 간의 관계는 분명 네거티브인데 이를 고려한 수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페어와이즈 슈퍼바이즈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논문은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제한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ZI뿐만 아니라 ZI 닷에 대한 ZJ의 컨트라스티브 로스 텀도 추가함으로써 같은 가계 정보에 대한 피처를 더욱 가까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션 레이어로부터 얻은 각각의 두 피처는 하나는 위의 그림처럼 내적을 통해 1차원의 벡터 값을 얻고 자기 자신을 컨캣을 시킵니다. 이러면 ZI와 ZI 닷의 정보가 동시에 담긴 포지티브 페어로 구성된 1차원의 벡터가 생성됩니다. 두 번째로는 두 피처를 바로 컨캣을 시키고 컨캣된 피처에 대해 자기 자신을 트랜스포즈를 시켜 행렬 곱을 통해 시밀러리티 컨피던스 매트릭스를 얻습니다. 이 시밀러리티 컨피던스 매트릭스는 배치 내에서 i와 i 닷의 시밀러리티 컨피던스로 구성된 행렬입니다. 이 수식에서 대각행렬은 하얗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각행렬을 제외하면 i와 중간 지점 i 닷 그리고 배치 내에서 다른 데이터인 j로 구성된 네거티브 페어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의 벡터를 구했으니 똑같이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델 성능 고도화를 위해 기존의 클레버에서 많은 한국어 코퍼스로 학습했던 라바라 불리는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에다가 추가적으로 사전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풀고자 하는 PY 매칭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과 라바에서 사전 학습에 사용한 한국어 코퍼스 데이터셋 사이에서는 도메인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코코LM이라는 논문을 참고해서 저희 PY 데이터셋을 토큰 레벨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티브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설정하고 저희 데이터셋 도메인에 맞게 랭귀지 모델을 추가적으로 사전 학습시켰습니다. 마지막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 딥스피드를 이용한 배치 증가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인배치 내에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샘플링을 두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컨트라스티브 러닝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배치 내에 더 많은 네거티브 샘플들을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피처를 추출하고 더 나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저희 PY 매칭에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베이스로 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 더 많은 네거티브 샘플을 볼 수 있으므로 성능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였고 파이토치 라이트닝에서 제공하는 딥스피드를 사용하여 GPU의 메모리 이득을 얻고 배치 사이즈를 늘려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딥스피드를 소개하는 간단한 GIF를 들고 왔습니다. 기존의 멀티 GPU에서 딥러닝을 학습할 때 일반적으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패러렐 즉 DDP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DDP 기법은 모델 학습에 필요한 파라미터와 옵티마이저 스테이트 등을 모두 디바이스에 복제하여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딥스피드는 각 디바이스의 모델을 모두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 학습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각각의 디바이스에 분산을 시키고 디바이스 간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셋이 분산된 모델의 요소들을 학습을 하고 취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딥스피드 스테이지 2는 모델의 옵티마이즈 스테이트와 그레이디언트를 디바이스에 분산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 전부를 각 디바이스에 복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이득을 보았고 그만큼 배치 사이즈를 늘려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A100이라는 GPU에 로컬 미니 배치를 320으로 사용하던 것을 512까지 늘려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OCR PY 매칭에서 사용하는 평가 지표는 실제 서비스에서도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수증 인증을 해서 내려주는 업체가 한 개이고 그 업체가 맞으면 싱글 매치, 여러 개로 가게를 내려주고 그 중에 해당 업체가 있으면 멀티 매치, 업체를 한 개만 내려주고 틀렸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았으므로 싱글 설치, 그리고 업체를 복수개로 내려주고 그 중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검색해서 찾았으므로 멀티 설치로 평가됩니다. 즉 OCR PY 매칭이 좋은 모델의 성능을 보였다면 한 개를 정확히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싱글 매치가 높은 것이 중요할 것이고 싱글 매치와 멀티 매치를 합한 것이 어큐러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평가 지표는 모델 자체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 Mean Average Precision Top K입니다. MAP Top K는 본래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매트릭인데 PY 매칭에서 맞춰서 변형하여 평가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싱글 매치와 멀티 매치만을 정답으로 삼고 어큐러시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모델이 내려준 후보 개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많은 후보를 내려줄수록 어큐러시는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PY 매칭을 잘 학습했다고 평가하려면 후보 개수와 순서를 고려한 어큐러시를 고안해야 했습니다. 오른쪽 예시처럼 이 특정 영수증의 정답 가게가 10031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모델이 한 개의 후보를 내려주고 그 후보가 정답이면 좋은 모델일 것이고 후보를 내려줄 때 스코어 순으로 내려주게 되는데 이 정답 후보가 포함된 후보 개수가 여러 개이거나 뒤로 순서가 밀려날수록 모델의 페널티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순서와 개수를 고려한 가중치 점수를 평균을 내서 퍼지티브 프리시전을 매트릭으로 고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후처리 없이 2221개의 언신 데이터셋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이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트 러닝만을 적용을 했을 때보다 페어와이즈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트 러닝까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싱글 매치가 개수가 크게 증가하여 MAP 탑 K도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뜻은 모델이 노이즈가 포함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가계 정보를 좀 더 확실한 컨피던스 스코어를 갖고 정확한 가계를 매칭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모델 고도화를 위한 기법들을 모두 적용했을 때 베이스라인에 비해 2배 가까이의 싱글 매치와 매우 뛰어난 MAP 탑 K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어큐러시가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많은 후보를 내려줄수록 MAP는 감소하는 반면 어큐러시는 오르는 서로 트레이드오프를 갖는 매트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법을 적용했을 때 손해를 본 어큐러시에 비해서 MAP 탑 K가 16%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서비스는 후처리 로직으로 복잡한 룰 베이스 로직들이 들어가서 자동 매칭에도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작년 11월 앞서 소개드린 고도화된 기법들을 적용한 모델을 통해 싱글 매치는 평균 4%가 상승을 하고 복수 매칭은 2% 정도로 감소하여 전체적인 성능을 올리면서도 단일 후보 매칭을 더 잘 내려주는 모델로 고도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OCR PY 매칭에서 확장하여 CP 매칭이라는 서비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CP는 컨텐츠 프로바이더인데 통신사나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가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중복 체크를 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만이 담겨져 있으면 룰베이스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고 비록 OCR PY 매칭에 비해 오타나 왜곡된 텍스트는 없지만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서 데이터 중복 체크에 대한 니즈들이 있었습니다. CP 매칭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고도화된 모델 기법을 모두 적용하여 CP 매칭을 학습시켰습니다. CP 매칭의 경우는 6,500개의 테스트셋과 3,954개의 레이블링된 테스트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비교한 대상은 기존의 중복 매칭으로 사용하는 룰베이스 기반의 모델과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여기서 평가 지표는 마찬가지로 후보 개수에 따라 중복 확정, 중복 의심, 중복 없음 세 가지 지표로 나누고 그 안에서 정확도를 구하였는데요. 중복 매칭에도 저희 PY 매칭 기술을 적용한 결과
정확도 면에서 약간의 감소가 있더라도 룰 베이스에 비해 더욱 많은 중복 확정을 매칭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복 의심으로 여러 개의 후보를 내려주더라도 룰 베이스 로직에 비해 더 나은 정확도 성능을 보였습니다. POI 매칭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메뉴 매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송필님과 마찬가지로 글레이스 AI에서 NLP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메뉴 매칭 그리고 옵션 익스트랙션 이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인데요. 먼저 과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현재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어프로치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 글레이스는 라인플레이스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고 계신 그림은 사용자 입장에서 영수증을 인증을 하고 리뷰를 남기는 프로세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은 사용자는 이제 자기가 리뷰를 남기고 싶은 POI에 접근을 하게 되고 영수증 혹은 사진으로 리뷰를 남길 수가 있게 되고요. 현재 케이스는 영수증으로 리뷰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보시면은 영수증을 업로드하고 나서 이제 영수증에 담겨져 있는 메뉴 이름과 그 메뉴에 대한 가격 정보가 뽑히게 되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사용자는 메뉴 각각에 대해서 리뷰를 남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뉴 각각에 대한 리뷰뿐만 아니라 해당 POI에 대한 리뷰도 남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OCR로 파싱된 텍스트에는 노이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자에게 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서 이 OCR 파싱된 텍스트에 대한 수정을 사용자가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메뉴명 자체가 뽑히지 않았다라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해당 플레이스의 메뉴 DB에 접근을 해서 이 메뉴를 셀렉을 해서 사용자가 메뉴를 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슈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제 인입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희 DB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메뉴 검수의 리소스에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히스토리를 공유 드리자면은 서비스 초반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메뉴명과 동일한 exact 매칭된 텍스트에 대해서만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오프라인의 인포메이션과 온라인의 인포메이션의 괴리가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exact 매칭이 아닌 텍스트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내부적으로 이제 룰 베이스 로직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는 휴먼 리소스로 대응을 해서 검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유저랑 리뷰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검수 리소스에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AI 혹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해당 문제점을 풀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고,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메뉴 매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일단 플레이스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 플레이스 A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 raw 텍스트 혹은 raw 메뉴 네임이 사용자 인입 데이터이고, 이제 스탠다드 메뉴 네임이 저희가 DB에 갖고 있는 메뉴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raw 텍스트를 가지고 저희는 스탠다드 메뉴 네임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게 PO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쿼리가 들어왔을 때 서치 스페이스가 전체 POI였는데, 메뉴 매칭 같은 경우에는 서치 스페이스가 해당 플레이스가 갖고 있는 메뉴들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메뉴 아이디로 데이터를 다시 소팅을 해서 보면은 해당 플레이스 A는 4가지의 메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표현의 사용자 인입 데이터가 존재하는데요. 왼쪽은 카페라떼라고 하는 메뉴를 들고 있는 플레이스의 데이터이고, 오른쪽은 타코야끼라고 하는 메뉴를 들고 있는 플레이스의 데이터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다 플레이스 아이디가 다르지만 이 6군데 모두 카페라떼를 팔고 있는데요. 그때의 사용자 인입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타코야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게마다 같은 메뉴를 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수증의 포맷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카페라떼, 아이스 카페라떼라고 들어오는 가게의 영수증에 이 아이스나 핫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앞쪽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가게라면은 뭐 뒤쪽에 있는, 이렇게 가게마다 사용자 인입 데이터에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점이 좀 특이했던 점이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카페라떼에 매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이스 라떼이든 카페라떼 R이던 간에 둘이 가까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필님이 소개해 주신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접근을 했고요. 데이터셋은 일단 페어는 이제 스탠다드 메뉴 네임이랑 로우 메뉴 네임을 가져가게 되고, 여기서 오브젝티브로 저희도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포지티브 샘플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스탠다드 메뉴 아이디가 같다면은 이제 포지티브 샘플로 바라보게 됐고, 이 부분은 뒤쪽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43만 플레이스가 갖고 있는 394건의 메뉴명에 대해서 데이터 페어는 이제 428만 건 정도 구축을 했고, 95% 그리고 5%의 비율로 데이터를 나눠서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트레이닝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저 인베더 부분을 학습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스탠다드 메뉴 네임이랑 로우 메뉴 네임이 들어왔을 때 이 공통된 인베더를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학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기존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앵커가 되는 이미지에서 어그멘테이션 된 친구들을 포지티브로 받고 인배치 내에서 다른 샘플이라면 네거티브로 봤는데, 이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앵커 이미지의 클래스를 지녔다면은 다른 샘플들도 포지티브로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메뉴 매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냐면, 저희는 스탠다드 메뉴 아이디가 같으면은 포지티브 샘플로 봤습니다. 이 스탠다드 메뉴 아이디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POI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같은 플레이S에서 나온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들을 보시면 사실 다 카페라떼를 들고 있어요. 스탠다드 메뉴 네임으로. 하지만 이 파란색 친구들이랑 빨간색 친구는 그 가게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게마다 사용자 인입 데이터에 대한 다양성 때문이고요. 네, 이래서 저희는 이 인베더를 학습을 시키고 나서 인퍼런스를 진행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학습된 인베더에 쿼리가 되는 사용자 인입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피처 벡터 하나가 떨어지게 될 거고, 이 로우 메뉴 네임이 들어올 때 해당 플레이스 아이디가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상단에 그 플레이스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접근한 플레이스가 갖고 있는 메뉴명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네임들에 대한 피처도 페이지 인덱스로 구축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지 서치, 그러니까 코사인 시뮬러리티 기반으로 해당 플레이스 레벨에서의 탑 K개 캔디데이트를 뱉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리절트인데요. 사실 보고 계신 도표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스코어라서 사실 어느 정도 오버피팅 되어 있는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베이스라인부터 좋은 성능이 나와서 좀 당황하긴 했지만, 앞에서 성필님이 소개해 주신 방법론들을 다 적용을 해 보았고요. 그 추가적인 컴포넌트들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성능 향상의 효율을 따져봤을 때 베이스 라인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모델링의 고도화는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탑원을 다 맞춘 건 아니니까 저희가 뭐 에러 케이스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뭐 플레이스마다 스탠다드 메뉴 네임이 상이하다라는 거는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살펴보면은 메뉴가 아니라 어떤 부수적인 표현들이 사용자 인입 데이터에 많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X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이 S 아이스 커피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커피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모델의 프리딕션은 S 아이스 커피를 찾은 겁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S 아이스 커피는 사실 메뉴명이 아닌데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표현이고 저희는 그거를 옵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옵션을 좀 추출을 해서 제거를 하면은 메뉴 매칭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사실 모델의 프레딕션 값이 S 아이스 커피입니다. 이거는 결국 저희 DB에 이 S 아이스 커피도 메뉴로 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자체에 어느 정도 노이즈가 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옵션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좀 클렌징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옵션 익스트랙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전체 흐름도인데요. 이 옵션 익스트랙션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 메뉴 매칭을 설명하고 있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포장 김치찌개 2인 세트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저희는 메뉴 매칭 모델을 통해서 DB에 존재하는 메뉴 중에 김치찌개를 찾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챌린지가 있었냐면 뭐 포장이라든지 2인 세트, 뭐 TO 아이스 커피에서는 TO나 아이스와 같은 이런 옵션 표현들이 존재를 했고 이거를 메뉴 매칭을 통과시키기 전에 앞에서 처리를 해준다면은 조금 더 질 좋은 매칭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거다라는 니즈가 있었고 이 옵션 익스트랙션 그 자체만으로도 활용처가 있을 것 같아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옵션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 다양한 종류의 옵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7가지의 카테고리를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템퍼러처에 해당하는 뭐 아이스라든지 핫, 뭐 사이즈에 해당하는 S라든지 M 이런 표현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뒤쪽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메뉴 매칭과 다르게 이 옵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NLP에서 이제 시퀀스 레이블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개체명 인식이라고 하는 네임드 엔티티 리코그니션 태스크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어떤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저희는 이제 그 시퀀스가 사용자 인입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의미 있는 토큰 단위로 저희가 정의한 7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블럼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 NER 태스크가 어려운 점이 레이블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뿐만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이 룰 베이스로 옵션 레이블에 대한 패턴을 7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1179개 정도를 정의를 해 주셨고요. 저희는 메뉴 매칭 때 사용했던 그 데이터 중에서 raw 메뉴 네임에 대해서 이 패턴들을 적용을 했을 때 옵션이 존재하는 데이터가 33만 건 정도가 되었고요. 옵션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나머지 데이터셋에서 샘플링해서 트레인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뽑힌 옵션의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은 이 컴포지션이나 사이즈와 같은 옵션에 굉장히 스퀴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만한 태스크는 아니었고요. 이제 뭐 모델인데 사실 이제 모델링 관점에서의 실험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일본어에 대한 프로블럼을 솔빙하다 보니까 사실 백본이 어떤 코퍼스로 학습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멀티링구어 버트 베이스에 이제 CRF 레이어를 단 기본적으로 이제 NER 태스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포맷을 따라가게 됐고요. 그 와중에 뭐 사내에서 제공하는 라바 모델이라든지 뭐 멀티링구어로 학습되어 있는 다른 버트류의 모델들 그리고 모델 스케일에 따른 실험도 진행을 해봤지만 이 멀티링구어 버트 베이스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이게 결과인데요. 이 클래시피케이션 레포트 중에서 저희는 매크로 에버리지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모델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87이라는 수치가 사실 절대적으로 높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긴 한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배경을 살펴보면은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사용자 인입 데이터에서 옵션만 잘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 봤을 때 뭐 S.ice 커피가 들어왔을 때 뭐 S랑 아이스를 각각 사이즈랑 뭐 템퍼러처로 잘 잡아주고 있고요. 뭐 치킨 카레 S 사이즈가 들어왔을 때 S 사이즈 이 친구를 뭐 사이즈로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 익스트랙션 모델을 가지고 저희는 리랭킹을 하려고 했었고요. 네, 잠시만요. 네, 이제 리랭킹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메뉴 매칭에서는 밸리데이션 셋으로 스코어를 측정을 했는데 그게 99%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걸로는 다시 실험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때의 탑원에 대한 에러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110건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110건이 갖고 있는 로어 메뉴 네임을 다시 밸리데이션 셋에서 샘플링해서 400건의 데이터로 테스트 셋을 리랭킹 로직을 위한 테스트 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400건에 대한 베이스라인의 성능이 이제 73% 정도의 어큐러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프하게 이제 옵션 익스트랙션 모델을 가지고 리랭킹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사용자 인입 데이터에 존재하는 옵션을 제거한다든지 메뉴 DB에 존재하는 메뉴명의 옵션을 제거한다든지 둘 다를 제거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정한 대로 사용자 인입 데이터의 옵션을 제거한 결과가 이제 탑1 어큐러시가 가장 높은 성능으로 올랐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뭐 이 중에서 탑2나 탑3는 좀 내려가긴 했는데 이것도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랭킹 로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치킨 카레 S 사이즈라는 사용자 인입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치킨 카레를 맞추고 싶은 상황인데요. 이 플레이스가 갖고 있는 메뉴가 세 가지예요. 이 치킨 카레 세트 그리고 치킨 카레 이런 식으로 들어 있는데, 리랭킹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치킨 카레 세트에 대한 커사인 시밀러리티가 치킨 카레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랭킹을 통해서 옵션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치킨 카레가 사용자 인입 데이터가 되고 저희가 찾고자 하는 DB에 존재하는 메뉴명도 치킨 카레가 되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부스팅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뭐 아래는 약간 익스트림한 케이스이긴 한데 실제 저희가 찾고자 하는 메뉴명은 벚꽃 도넛인데 사용자 인입 데이터가 도넛, 뷔페, 프리딩크 포함 성인이에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옵션들 때문에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낮은 상황이었는데, 옵션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뒤쪽에 옵션을 뭐 컴포지션으로 잡았었는데 이거를 삭제하고 나니까 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제 부스팅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좀 간단한 로직들인데요. 아까 보시면은 이 탑2나 탑3에 대한 어큐러시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사실 옵션을 그냥 있다고 해서 다 지워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옵션이 존재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길이가 보장이 되도록 로어 바운드를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로어 바운드를 설정을 했을 때 휴리스틱하게 이제 0.2의 비율이 돼야지만 옵션 추출을 한다라는 간단한 로직을 둘 수가 있었고, 이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탑원에 대한 어큐러시가 높아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걸 풀어야 되는 건데, 애초에 사용자 인입 데이터에 옵션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옵션 베이스의 리랭킹 로직은 이제 효과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 일본어라고 하는 게 같은 뜻에 대해서 네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저희는 이음동의어 문제라고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용자 인입 데이터에
나또 라면이 들어왔는데 나또는 간지로 되어 있고 라면은 히라가나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DB에 있는 메뉴명은 나또가 히라가나로 되어 있고 라면이 카타카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 앤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할 때 라면이 히라가나인 또 다른 메뉴명의 코스 앤 시밀러리티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음 동의어 문제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뭐 이것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인베딩 벡터를 뽑아내기 전에 히라가나로 텍스트를 통일을 해서 표현을 맞춰주면은 타번 어큐러시에 대해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도표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 성능 향상은 저희 모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딥러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표현이 한국어로 사랑도 있고 영어로 러브도 있지만 인베딩 스페이스를 가정하면은 결국 이 두 샘플이 가깝게 매핑이 되어 있길 바라거든요. 근데 저희는 표현을 강제로 통일한 순간 성능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은 이 이음 동의어에 대한 널리지가 부재하다고 할 수 있었고요. 현재 도표에는 없지만 메뉴 매칭을 학습을 할 때 이 이음 동의어에 대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할 때 포지티브 샘플로 주고 진행을 했을 때 리랭킹 로직 없이 타번의 어큐러시가 83% 그리고 약간 수정된 리랭킹 로직을 적용했을 때 86% 정도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